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장애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재활로 이루어진 전인 재활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의사라는 안정된 삶 대신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어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미경 선생님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성천상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인데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선 이런 귀한 상을 받을 만한 일이 한 것이 없는 제게는 너무도 과분한 상이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상을 받기에 참으로 합당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다른 의료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상의 명목상의 수상자는 저지만 실제로는 장애의 최일선에서 장애인들의 전인 재활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 있는 저희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전 직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장애라는 힘든 도전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담아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생명 존중의 귀한 사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해학술복지재단에 감사를 드리고 현재 저를 있게 해준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부모님, 동생들, 제부들, 조카들의 사랑과 헌신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미경 선생님은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생명 존중의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성천상을 받으셨는데 선생님은 지금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988년에 전문의가 되고서 바로 이제 저희 복지관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한 33년이 돼 가네요. 예. 네. 사실 그 전문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재활의학과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의사가 꼭 필요한 곳인데 의사들이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명예 등을 이유로 가지 않은 곳에서 인수를 펼치고 싶어서 의사가 됐고 같은 이유로 재활의학과를 택했어요. 제가 재활의학과를 선택한 1984년만 하더라도 재활의학과는 아주 초창기였고 예. 미래가 좀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재활의학과 의사는 꼭 있어야 되는 특히 장애의 재활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예. 1988년부터 정년퇴직까지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상임의사로 근무하셨는데 네. 복지관의 상임의사는 선생님이 유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정년이 제가 이제 2018년에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제가 유일한 상임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정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촉탁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병원처럼 복지관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복지관에 계신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장애 그 자체만을 만나게 되지만 복지관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장애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의 삶 전체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지관에서 일하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예. 장애인 복지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장애의 최일선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떤 환자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뇌성마비나 선천성 혹은 후천적인 지체장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같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많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들, 또 뇌졸중 등의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다양한 성인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예. 재활의학이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치료로 알고 있는데 물리적인 아픔과 함께 심리적인 부분과 환경까지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재활의 목표가 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하는 것이지만 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라는 것은 단순한 기능적 손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특정한 어떤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장애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에 평지에서는 문제가 없죠. 예. 네, 그런데 계단이 있으면 네, 보행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때 경사로를 설치해주면 보행 장애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국내 유일의 복지관 상임의사라는 업종 말고도 하신 일들이 정말 많은데 복지관에 부임하시면서부터 장애인의 전인 재활치료법을 시도하셨다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장애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재활로 이루어진 전인 재활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전인 재활을 위해서는 각각의 재활 영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 재활팀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 복지관이 이러한 모든 진용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인 재활 제공이 가능했고 계속 그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1992년에는 국내 소아 재활 치료 환경의 한계를 느끼고 미국 연수를 떠나셨는데 어떤 부분에 한계를 느끼셨나요? 그 당시만 해도 워낙 초창기였기 때문에 환경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재활의학과 의사로서의 제 자신의 역량에 한계를 느껴서 연수를 떠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공의 때는 주로 어린 그 영유아 뇌성마비를 만났는데 복지관에 오니까 전생에 걸친 뇌성마비인들을 만나게 됐고 또 전공의 때는 만나지 못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장애 등의 다양한 발달장애 아동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게 오는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최상의 의사가 되려면 좀 더 다양한 최신의 실력을 갖춘 의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에 관련된 최신 치료법, 또 조기 개입, 보조기기 분야에 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둘러보고 싶었어요. 예. 연수를 다녀오시고 다시 복지관에 복귀해서 국내 처음으로 초영역 영유아 조기 개입 모델을 보급했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모든 발달이 그렇지만 특히 영유아 발달은 운동, 인지, 사회성, 언어, 신변 처리 등의 각 영역의 발달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함께 발달을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치료사,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따라서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늘 접해 있는, 그러니까 영유아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치료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 형태의 조기 개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각 발달 영역의 전문가가 동시에 조기 개입을 해주는 초영역 조기 개입이 필요했고 저희 복지관의 초영역 영유아 조기 개입팀과 함께 조기 개입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뇌성마비 조기 진단법인 보이타 진단법도 보급 계승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뇌성마비는 아직 뇌 발달이 다 끝나지 않은 자라고 있는 뇌의 운동신경 손상으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외부적 자극, 그러니까 즉 치료에 의해서 정상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주면 뇌가 그만큼 정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단법인 보이터 진단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카톨릭 대 은사이신 안용팔 교수님이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셨고 교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예, 국내 최초로 장애 예방 비디오도 제작해서 의료기관에 배포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한데 장애를 예방한다는 게 조금 낯설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장애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장애는 그 원인 인자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장애만이라도 예방을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장애 예방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나 사고를 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을 알리는 내용으로 장애 예방 비디오를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년 퇴임하셨지만 계속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촉탁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진료했던 분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많죠. 네, 그 중에서 특히, 네, 우리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의 뇌성마비인인데요. 예. 이제 저희 복지관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만 2살? 네,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희 복지관은 강동구에 있고, 아동의 집이 은평구였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네, 그 아동이 그때 이제, 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업구서 치료를 다니셔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은평구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네,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오셔서 거기서 또, 네, 타고 저희 복지관으로 이제 오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료 빠진 적도 없으시고 또 저희가 가정에서 어떻게 또 그걸 해주자면 그것도 정말 열심히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 아동 또한 너무너무 애긴데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도 정말 선생님들도 다 예뻐하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쭉 치료를 한 다음에 학교를 이제 그 장애 특수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잘 큰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성인들 이제 뇌성마비 중에서 보면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의사소통 보조기기라는 게 있어요. 예. 네, AAC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것들을 잘 우리 친구가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급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한 의사로서 특별한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장애가 너무 최중증인 제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왕진이라고 했던 제가 가정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보람이 있고요. 또 저는 그 제 휴대폰을 어느 환자분들에게나 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의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료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바로바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거 저는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예, 재활 의학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타까웠던 적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장애 정도가 너무 최중증이거나 특히 부모가 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은 형제 중에서도 또 다른 형제가 또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 등의 그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또 양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장애인 분들의 동료이며 이웃인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애와의 쉽지 않은 이 긴 싸움을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성천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랫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3년 동안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미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스위스로우와 이소로가 함께 부릅니다. 비바.